범이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입니다.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스몰캡 또 성실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JNTC 화웨이 중국 내 스마트폰 1위 탈환, 플래그십 커버 글라스 60% 공급.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이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 영향도 있고요. 또 앞서서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서 9월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9월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5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팀쿡이 7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만년 2위였던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번에 1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반사 이익들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JNTC가 반사 이익 수혜가 어느 쪽에서 기대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하웨이 플래그십 모델 쪽에 한 60% 정도는 동사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면서 커버 글라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이폰 쪽에서 구매하던 그 분이 이제 하웨이 쪽으로 좀 애국 소비로 넘어오면서 판매량 증가가 되고 출하량 증가되면서 동사의 좀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질 때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하웨이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좀 실적들로 확인이 되고 또 하웨이의 출하량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었나요?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휴대폰 시장이 좀 내년에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동사같이 먼저 좀 하웨이 쪽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만 다른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 관련주일 텐데요. 이 화웨이 관련주의 주가 재평가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재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주가를 보시면 JNTC의 주가는 지난해 9월이 지수도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 종목도 오름세를 월봉 기준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JNTC 주요 제품군 살펴볼게요. 각 부문별로 올해 예상 매출, 비중, 또 이렇게 비중과 예상치를 잡으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동사 주요 제품군은 커버 글라스하고 커넥터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예상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커버 글라스 한 80.2%, 커넥터 부문 19.8%로 좀 추정을 했고요. 이렇게 좀 커버 글라스 쪽에 비중을 높게 본 이유는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에서 동사 주요 고객사인 하웨이 쪽 이제 다시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전장용 쪽으로 이제 벤츠 쪽에 수주잔고 7천억 원 확보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차츰 매출에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커넥터는 사실 저희 일상에 뭐 워낙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죠. 휴대폰 저희 충전할 때 그것도 커넥터가 되겠고요. 커넥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장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동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글로벌 유리 제조 기업인 미국의 코닝이나 뭐 일본의 AGC 등에서 특수 유리를 공급받아서 동사가 좀 가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경쟁력이 좀 궁금해서 이제 작성한 연구원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요. 전장용 쪽에 일단 채택이 됐다는 게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진입장력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유리를 가공한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네. 이게 좀 굴곡, 커브 글라스로 가공하는 기술이 그렇게 좀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2020년도 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 한 20% 초반까지 좀 나왔던 걸로 보여져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경제적인 해자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폭이 더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커버 글라스 이쪽에 전방 산업, 스마트폰, 전장용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JNTC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 비중
말씀해 주셨나요? 네, 커버 글라스가 한 80%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커넥터가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펀더멘털 재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까지 좀 알아볼게요. 전반적인 펀더멘털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5,45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부채가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부채 중에서는 사실 이제 금융차입금이 1,350억 원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410억 원 정도, 대부분의 자산은 유형자산 3,770억 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정도로 보이고요.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가 매출액이 1,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화해양 물량, 전장용 글라스 판매 증가하면서 올해 매출액은 3,375억 원, 내년도 4,767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2020년도 그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매출액 봐주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숫자라는 점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거는 회복세일 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웨이 쪽이 워낙에 지난 2년 동안 그 물량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줄었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동사 매출액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20년도만 보더라도 3,5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하웨이 쪽 회복되면서 3,375억 원은 오히려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숫자가 생각이 드는 숫자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난해가 443억 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74억 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도는 656억 원 정도 가파른 증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2년 힘든 구간을 보낸 것 치고는 재무제표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들을 활용해서 하웨이 쪽만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사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하웨이가 좋아짐에 따른 수혜 강도가 가장 큰 기업 중 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0% 초반까지 기록하다가 작년에 440억 원 적자까지 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올 땐 또 좋은 모습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매출액 3,300억 원대, 영업이익 370억 원대면은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고요. 내년 전망이 4,700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650억 원대로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영업이익률은 더 좋게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 또 역시 매출도 뛰어오르는 모습. 이게 화웨이 쪽의 매출뿐만 아니라 전장용 매출까지 가세하면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벤츠 쪽의 7차억 중에서 올해 한 500억, 내년에 한 1,000억 원 정도가 매출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탑다운 분석에서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화웨이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60 시리즈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고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 열풍에 따라서 화웨이 쪽의 스마트폰 점유율 1위까지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 출하량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JNTC의 수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올해 한 4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7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과 중국 그 내수 시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면서 일부 보수적이다라고까지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 그래도 애플 15와 좀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하웨이에서도 플래그십 모델들이 주요 그 제품으로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6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동사 커버 글라스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삼성전자 제품에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올해 네. 갤럭시 S23 전면 커버 글라스와 카메라 윈도우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하웨이 쪽 외에도 스마트폰 시장 올라오면서 다른 기업들 받는 정도 수혜는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화웨이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JNTC 커버글라스 기술력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것도 많다고 합니다. 잘 좀 살펴보시죠. 커버글라스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술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스마트폰용, 스마트워치용, 차량용 이렇게 여러 사업 부문의 공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동사 커버글라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용 3D 커버글라스, 2018년도 스마트폰용 키리스 커버글라스, 2020년 차량용 일체형 3D 커버글라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용에서 나아가서 스마트워치용이나 차량용까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해 나온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워치용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탑3 플레이어 모두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미국의 가민, 그리고 구글까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 다수 고객사에게 샘플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북미 최대 고객사, 저희가 모두 아는 그 기업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유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수혜 정도는 전장용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220억 달러에서 2026년도 582억 달러로 연평균 15% 정도 그래도 최근에 보여지는 그런 산업 성장 전망치 중에서는 괜찮은 수치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차량용 일체형 3D 커버 클래스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통해서 벤츠 전기차 EQE에 적용 중이라고 하고요. 2028년까지 수주잔고 약 7천억 원을 확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억 원, 내년도 1,000억 원 정도로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델의 공급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5에서 8개년 정도는 더 이제 장기적인 계약을 가져가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추가 수주나 추가적인 매출, 추가 차종의 채택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JNT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은 차량용 일체형 3D 커버 글라스 쪽이고요. 이쪽은 장기 수주를 받는다는 특징도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방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마진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4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하웨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동사가 이제 60% 시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같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하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4천만 대에서 내년도 줄어들지 않고 7천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워치용 커버 글라스도 글라스가 작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구글까지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매출 확대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용 일체형 커버 글라스 수주잔고 7천억 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벤츠 쪽과 조금 더 많은 모델 수주나 다른 고객사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이 커버 글라스를 개발을 잘해서 어플리케이션 다변을 해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발표됐을 때 조금 더 저희는 편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1,070원에 타겟 퍼 13.5배를 적용해서 14,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JNTC 현재 주가는 1.94%가 오른 11,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6,300억 원대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세포 배양 배지와 레진의 국산화로 올해 턴어라운드 고성장 기대. 오늘은 턴어라운드주를 다 가지고 와주셨네요. 아미코젠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분야가 원가 절감,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인해서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코젠의 비즈니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 5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바이오 분야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바이오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요. 동사는 2020년 9월부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회의체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사업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포 배양 배지 생산 공정 기술을 국산화해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이슈가 있겠습니다. 세포 배양 배지는 바이오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로 그 단백질을 키울 때 먹이는 먹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네, 그래서 배지 양산 시기는 2024년 초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6일 이후에 주가 보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 단계 낮아졌어요. 10,000원대 중반에서 10,000원 초반으로 쭉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 12월 26일에 유상증자 신주가 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뭐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펀더멘털 변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미코젠 단백질 정제용 레진과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국산화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소재 개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속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계열사가 많이 있는데 각 회사별로 다루는 사업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자회사나 종속회사도 워낙 많이 있고요. 너무 많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주요 회사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 아미코젠 차이나 동사의 매출의 70%가량이 발생하는 그런 종속회사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욘드셀, 퓨리오젠, 스킨메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욘드셀이 이제 배지 사업을 하고 있고 퓨리오젠이 레진 사업, 그리고 스킨메드가 속효성 보톡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비욘드셀이 60%, 퓨리오젠 100%, 그리고 스킨메드가 37.5%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이제 그 회사별로 좀 보면은 아미코젠 본사가 이제 23%, 아미코젠 차이나 78%, 기타 9%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업 부문으로 보게 됐을 때는 크게 효소와 바이오 제약 부문, 그리고 헬스케어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효소와 바이오 제약 부문도 굉장히 세분화되는 그런 영역인데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항생제용 원료나 뭐 식품용 효소, 그리고 레진, 배지 쪽을 여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 사업 부문이 이제 건강기능식에 필요한 원료,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누트라, K-뉴트라를 보유해서 원료부터 결국 건기식 완제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히 콜라겐부터 곡물 효소, 숙취 효소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미코젠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효소 기업. 그리고 건기식 쪽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열사가 많이 있군요. 특히 아미코젠 차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뭐 판매법인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R&D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반려견용으로 그 바이러스제, 그 항생제 원료, 그게 좀 최근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물의약품 쪽을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비욘드셀, 퓨리오젠, 이쪽이 배지와 레진, 스킨메드, 속효성 보톡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무적인 펀더멘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유상증자전 기준으로 자산 규모는 4,500억 원, 부채 규모가 2,800억 원이었습니다. 금융차입금이 980억 원, 단기사채 538억 원,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 단기금융상품 포함해서 4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걱정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공시로 확인된 바가 이제 자금 조달액이 한 700억 원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전환사채의 그 풋옵션, 그 전환사채 발행권자들이 돈으로 돌려주세요라는 거에 대비해서 500억 원을 발행을 하고 남은 200억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배지와 레진 공장 그 증설에 쓰일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전환사채 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렸음에도 이 배지 공장과 레진 공장 아직 매출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네. 이런 배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장도 만들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비 물량을 돌려막는 그런 차원의 유상증자였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우리나라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산화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했었던 세포배양 배지, 레진 분야의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아미코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배지가 4천억 원, 레진이 3천억 원 정도가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세포주가 먹는 연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할 때 이제 세포 배양, 정제, 상품화 이렇게 좀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포주가 먹는 영양분이 배지, 그리고 세포주에서 단백질을 정제할 때 쓰이는 것이 레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동사가 우선 진행한 노력은 배지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부터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 기업 두 곳의 수요 기관과 함께 231억 원 규모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에 참가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이고요. 이후에 2020년도 9월에 배지 생산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아티아 바이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이제 배지 생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레진의 경우에도 스웨덴 바이오웍스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지와 레진 같은 경우 국산화율이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동사가 시장을 보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 제휴사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러한 노력 끝에 국내 유일의 세포배양 배지 정제용 레진을 생산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아미코젠의 이 레진과 배지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또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배지 같은 경우 경쟁사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국내 CDMO 기업들과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동사 준공 예정 캐파는 국내 수요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진의 경우에도 협력사 S사 테스트 결과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을 보였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캐파 같은 경우에는 1만 리터 규모로 현재 되고 있고 수주를 받으면 25년까지 4만 리터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리스크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처럼 수주를 받아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아니고요. 오히려 수주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실제 국산화에서 수주를 받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의 몇 배까지 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이제 CB 투자자들도 나가고 주가가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미코젠의 많은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미코젠 차이나에 대해서 미래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최근 광고에 김연아 선수를 앞세워서 콜라겐 제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미코젠 차이나의 항생제, 콜라겐 상품들이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미코젠 차이나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캐파 증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프티 오퍼 항생제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 기존 225톤에서 500톤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유용 항생제도 기존 캐파 대비 10배, 3톤에서 30토로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미 확인된 것에 기반해서 증설하고 있고 매출이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매출액이 21.1%, 영업이 29.6% 성장을 추정하고 있고요. 상반기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콜라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산화하고 있고 여러 품목들에 대한 증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설의 리스크 요인도 앞서서 좀 짚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볼까요? 네, 배지 레진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포인트이자 리스크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중국 중소회사 고성장은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자금 조달이 끝나면 오히려 사실 CB 투자자분들의
성공했을 때 그분들이 주식으로 가져가셨으면 그분들의 이익이지만 사실 이번에 12일 풋옵션 행사하고 나서 배지레진 국산화가 성공을 한다면 이건 이제 온전히 저희 주주분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지레진 국산화 그 공장 이제 증축, 공장 증설이 준공이 내년도 상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전에 뭐 작년 지지난 해에도 사실 좀 이야기가 나오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뭐 배지와 레진 국산화의 성공만 한다면 사실 기업 가치 규모는 최소한 1조 원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기다리기에는 2년, 3년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의지 이것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 예상 희석 EPS 311원에 타겟퍼 49배를 적용해서 15,2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요. 최근에 주요한 국내 양사 기업 중에 회장님이나 대표님 중에서 국산화를 하셔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아마 좀 리딩해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죠? 네. 네. 국내 양사 기업 중에 한 곳이 네. 맡고 계신 대표직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회나 이런 거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국산화율을 높였다는 거를 광고할 수 있으면 아마 해피해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아서 그분께서 이렇게 조금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에 도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산화를 이끌면 좋은 거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국산화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응원해 주실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짚은 것 같네요. 어쨌든 앞으로 수주도 잘 지켜보면서 아미코젠 본격화되는 국산화, 배지, 레진의 효과 실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4% 오른 12,750원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